스틱나이트 11강의 첫 번째 지문이요. 제스처가 몸짓이고 스피치가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스처, 몸짓이랑 언어라는 게 사용했거든. 완전 중요해요. 비슷한 neural circuit, 신경회로를 사용을 했다. as 뭐 할 때? 걔네들이 developed, 발달을 할 때. 어디에?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여기가 지금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사한 신경회로가 있다. 근데 약간 하나의 신경회로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유사한 신경회로에서 이제 뻗어 나온 게 뭐냐면 몸짓 언어, 즉 우리가 제스처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말로 하는 발화, 그 언어가 같은 데서 아니면 비슷한 신경회로에서 나온 것 같다. 완전 핵심 언어가 이제 similar라는 게 되겠죠. 시카고의 심리 언어학자, 사이코라는 말이 붙으면 일단 심리고요. 링귀스트가 언어학자거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심리 언어학자인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was the first, 첫 번째였습니다. 무슨 사람? 이것을 제안한, 이렇게 가지면 되는데 first라는 거 이제 first 의미 자체가 지울게요. first 의미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처음인 사람이라는 얘기 자체가 있어요. 최초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칭하는 게 이제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아, 비슷한 신경회로에서 몸짓 언어와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이 언어가 온 거야 라는 것을 제안한 사람이래요. 그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non-verbally 비언어 그리고 verbal skill이 언어 이것들이 아마 retain 보유할 거야. 뭐를요? 강한 또 완전 중요한 단어 유대를 보유할 거야. 다시요. non-verbal이라는 게 비언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몸짓 언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비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verbal이라는 건 말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speech라는 말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한 거잖아. 그쵸? 어쨌거나 non-verbal 이게 몸짓이고요. verbal이 언어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retain 보유하고 있다고 유지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래 보유하다,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강력한 요 단어 완전 체크해 주세요. 타이가 유대감을 얘기하는 건데 즉 유대가 뭐야? 같은 비슷한 신경회로를 갖고 있다며. 그러니까 두 개가 아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하나의 유사한 그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어. 타이 체크해 주면 돼요. 이때 유대감을 다른 말로 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단어도 많이 나온 단어니까 꼭 외워주세요. 유대. Even though, 비록 멀지라도 그들이 diverged, 갈라지긴 했어. 그러니까 서로 separate, 분리된 행동의 spheres가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몸짓과 우리가 제스처라고 하는 것과 언어는 결국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된 걸 이제 갈라졌다. diverge란 말을 하게 됐는데 갈라졌다. 뭘로? 서로 다른, 그러니까 분리된 이런 행동으로 다 갈라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주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남자 말이 맞았습니다. 라고 해준 다음에 studied, 어떤 연구들이 confirmed,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했는데 puzzling finding,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finding, 발견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puzzling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당황스럽게 하는 어떤 결과를 딱 확인했는데 좀 당황스러울 만큼 맞았나 봐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묶어줘야 되죠. 일단 여기까지 묶어주고요. lost가 동사니까 그리고 also increasingly가 lost를 꾸미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묶어도 상관은 없지만 네, 좀 자연스럽게 묶으려면 여기서 묶어주면 돼요. 얘네가 얘 꾸며주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인데요. 주어져 어떤 사람들 no longer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란 얘기죠. 더 이상 그들의 림이 사지예요. 팔다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그들의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뭐 한 다음에 brain injury가 뇌의 injury가 부상. 결국 뇌 손상을 겪었어. 그래서 뇌 손상, 신경회로가 이제 망가진 거야. 예를 들어서 신경회로가 망가져서 더 이상 팔다리를 못 움직여. 결국 그게 몸짓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이걸 못 움직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lost, 잃어버린 거야. 능력을 잃게 됐는데요. 어떤 능력? 의사소통하는, 결국 verbally, 말로 하는, 구두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잃어갔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대. 맞네. 그러니까 몸짓과 언어가 유사한 하나의 신경회로에서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았나 봐요. 여기 신경회로가 망가져서 이걸 못했더니 덩달아 뭐도 못하게 되었다? 얘도 언어도 못하게 되었다. 왜? 이 두 가지는 강력한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를 얘기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no longer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란 얘기고요. 단어 중요하죠? 못하더라니까. 뭘 못해요? verbally 말로 하는 의사소통 또한 못하더라.
그래서 babies, 아기들에 관한 연구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요? 똑같은 직접적 association,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문장 삽입 문제로 괜찮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뇌 손상의 이야기였고, 갑자기 이제 여기는 이제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인펀트가 아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문장 삽입 문제 나오면 여기 아기, 요 앞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구나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뭘 아냐면요. 아기들이 do not gain, 얻지를 못하죠. 뭘 얻지를 못해? sophisticated가 정교한이란 얘기예요. 정교한 언어를 못해. 여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정교한 언어를 못해. 왜 못하게? 몸짓을 못하니까. 괜찮나요? 그런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겠죠. 얘네가 말을 못한다? 왜? 바디랭귀지를 못하니까.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정교한 어휘를 갖지를 못합니다. 뭐 할 때까지요? 그들의 fine, 미세한, 모터가 움직임이에요. finger, 손가락, control, 통제가 improves, 개선되기 전까지. 결국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라는 게 결국 뭔 얘기하는 거야? 몸짓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못하잖아? 그럼 뭐 해요? 아, 정교한 어휘도 얻지를 못한다고. 괜찮아요? 여기 정말 중요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완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until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remarkable, 놀라운 finding,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gestures, 몸짓이라는 건 창문과도 같다. into 어디로 가는 창문이냐면 thought processes. thought가 생각, process가 과정이란 얘기니까요. 사고 과정,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과도 같아라고 바로 맥네일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몸짓 언어라는 게 결국 요거는요.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 결국 이게 안 되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면 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몸짓 언어를 하려면 요게 또 있어야 되고, 언어를 하려면 또 몸짓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빈칸추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체크해주면 되고, 이제 그게 똑같은 게 결국 정교한 어휘를 얻으려고 결국 구두로 말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정교한 몸짓 또한 필요하다. 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너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번드 요 정도로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용 파악해주면 되고 이거 정말 내울 만한 문제가 많거든. 어휘도 괜찮고 빈칸 추로, 문장 삽입, 순서, 무관한 문제 이거 다 괜찮아요. 그래서 낼 만한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칸칸이 많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국말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볼게. 두 번째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아이는 craves, 의미 자체가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란 얘기야. 리미츠는 제한이란 얘기죠. 맞는 말 같아. 되게 많이 나온 주제라 그랬는데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네 그냥 아무 뭘 해도 상관 안 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 안 해. 그럼 어때? 좀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를 좀 제한해 주기를 아이들은 바란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온 주제예요. 그 아이는요, 진심으로 필요로 해. 뭘 필요로 하냐면, flexible, 좀 융통성 있는, 유연한, order, 어떤 의식, 질서의식, 결국 제한을 좀 필요로 한다고요. 그리고요, will grow anxious, 그러니까 좀 불안해질 걸, without it, 그것이 없다면. it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질서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 엄마 아빠가 내가 뭐 외박을 하거나 전혀 신경을 안 써. 라고 얘기하면 어때? 좀 불안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것 없으면 나 이러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유연한 어떤 정도의 질서의식을 아이들은 좀 필요로 한대요. think of, 생각해봐. 리미트, 제한이라는 걸 우리 이제 뭐로써 한번 생각해보자. 좀 이렇게 점점 넓어가는 울타리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점점 넓어져 가는 이제 그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제한을 한다는 건 제공을 해주거든. 어떤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그 환경이 뭔데? 너의 아이가 feel safe,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다음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니치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하죠? Your child가 주어고요. can feel이 동사고 safe가 형용사 보어 완벽한 거니까 이니치를 쓰는 게 맞아요. 법은 이 정도 한번 체크해 주고요. 실제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우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게 바깥으로 이제 안 나가면 좀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제 느껴지겠죠?
다음에 as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할수록 어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양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뭐뭐 할수록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grows 자랄수록 어떻게 자라? capable이라는 게 능력이 있는 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능력이 되면 될수록 boundaries 그 경계라는 게 will expand 확장될 것입니다. 제안을 이렇게 했다가 애가 이제 좀 괜찮아 능력이 좀 생겼어. 혼자 뭐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요만큼. 더 되면 요만큼. 이렇게 확장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는요, begin 시작을 합니다. 아기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미 자궁을 얘기해요. 엄마의 자궁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expand 넓혀서 나가는데 요게 요람인데 혹시 요람 너무 어려울까봐 아기 침대를 우리가 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완전 갓난아기의 그 아기 침대를 우리가 요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람으로 아기가 옮겨지고 그런 다음에 to her bed 나중에는 이제 자기 침대로 그렇게 아기가 점점 넓혀지게 되죠. 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죠. 당신은 아마 느낄지도 몰라. 너의 3살 난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뭐 하기에 overnight visit이라는 게 자고 오는 방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오는 방문을 하기에는 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playmate home. 애가 3살이야. 3살이면 진짜 애기거든요. 근데 엄마 나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경계를, 바운더리를 이 정도로 쳐주는 거죠. 자고 오는 건 안 돼. 7시까지 놀다 와. 이렇게 쳐주는 거죠. 바이러 타임이라는 게 뭐뭐 할 때쯤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애가 한 5살이나 6살쯤 된 거야. 그럼 너는 occasionally 가끔씩 consider it 그것을 고려해 볼지도 몰라. 그건 자고 오는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by the time she's 10 그녀가 한 10살이 되면 너는 ready 준비가 됐을 거야. to say yes. 알았어. 오늘 하루 자고 와. 파자마 파티 가서 하루 자고 와. 라고 하는 걸 당신은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가 되는 거죠. 점차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넓혀주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당신의 아이의 readiness라는 게 준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올 준비가 됐나? 아니면 그 정도 하긴 좀 어린가? 라는 이 준비도는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뭘 결정해? 어떻게 경계선이 확장할지. 당연하죠. 애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경계선의 확장이 안 되겠죠? 근데 애가 준비가 된 거야. 그럼 경계선의 확장이 되겠죠? 결국 아이가 얼마큼 준비가 됐는지가 결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경계선을 확장할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요지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당신의 아이는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통제해 주세요. 아니면 저를 도미넌스가 지배를 얘기하는 거죠. 통제나 지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not A but B니까요.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structure, 체계를 원하는 거지. 이때 체계를 다른 말로 바꾼 게 여기죠. 유연한 질서의식. 어느 정도는 엄마가 좀 융통성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체계를 아기가 바라는 거야. 체계인데 어떤 체계? encourage, 격려해주고 장려해주는 거죠. 아이를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take chances 여기 도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chance는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기회를 잡고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격려해주는 체계를 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주제를 반복해주고 있는 거고 서술형 대비 이제 이런 걸로 한번 체크를 해주면 돼요. 나레이버비도 너무너무 괜찮고 대부터 찬스까지 꾸며주고 스트럭처를 묶어주고 꾸며주는 그 주격관계대명사를 이용하는 구조.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줘야 되고 encourage는 또 투부정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만 서술형 대비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여기까지는 정말 다 예시고 내용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별로 낼 만한 게 없거든. 중요한 거 별표 치면서 왔으니까 그 정도로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